푸틴은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지만 우크라이나가 스톰 섀도우로 그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3월 10일에 러시아 군대의 두뇌를 겨냥한 암살 작전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미사일의 목표는 브리안스크에 있는 크렘니엘 마이크로전자 공장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도시와 시설이 S-400 레이더 시스템 등으로 잘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톰 섀도우 공격은 너무 갑작스럽고 파괴적이어서 러시아의 공중 방어 시스템이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100km 이상 날아가 러시아군의 지휘센터를 파괴하기 위해 향했고 그들은 공포에 질려 미사일을 지켜보았다.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려면 공식 국가 발표가 아닌 브리안스크 거리에서 일반적인 주간 교통을 통과하는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가 포착한 생생한 영상을 봐야 한다. 차량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은 스톰 섀도우 순항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며 고속도로를 스치고 크렘니엘 그룹 공장의 주요 조립포를 강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일반 탄약에 의해 발생한 피상적인 피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고침투 미사일이 목표의 구조적 골격을 내부에서부터 산산조각내는 외과적 잠수 작전이었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후 도시에는 혼란과 공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지켜보며 묵시록 같은 폭발 후에 단 한마디만 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불타고 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목표가 직접 타격을 받았고 주요 2차 폭발이 발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총 7발의 미사일이 공격에 사용되었으며 5발의 미사일이 시설을 직접 타격했습니다. 러시아 관리들과 지역 주지사 알렉산더 포고마즈는 항상 그렇듯이 미사일이 공중에서 파괴되었고 떨어진 잔해만이 화재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상황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 치솟는 거대한 검은 연기, 기둥과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들리는 폭발음은 이 고전적인 부인 전략을 즉시 무너뜨렸습니다. 사실을 숨기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결국 그들은 7명이 사망하고 부상당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브리안스크 지역에서 3월 11일 애도의 날로 공식 선언한 것은 피해 규모를 더 이상 크렘린조차 숨길 수 없다는 가장 공식적인 발표였습니다. 이 공격이 수행된 방식은 기술적 비대칭의 가장 두드러진 예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영국 프랑스 합작 스톰 섀도우 미사일은 낮은 레이더 반사 면적, 스탈스 능력, 지형을 따라가는 적어도 비행 프로파일 덕분에 브리안스크 주변의 러시아 방공망을 거의 보이지 않게 우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목표 좌표는 아마도 나토 위성의 실시간 정보와 지역 파르티잔 네트워크에서 얻은 검증된 데이터를 결합한 것일 것입니다. 미사일은 공장 지붕뿐만 아니라 핵심 기계와 클린룸이 있는 핵심 구역을 직접 목표로 하도록 프로그램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정밀성은 공격의 목적이 단순히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전쟁 기계의 생산 라인을 물리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한 것임을 증명합니다. 몇 시간 동안 도시 위에 떠있던 검은 연기는 단순히 불타는 공장의 상징이 아니라 러시아 군대의 기술적 실패와 자국 영토를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국민에게 방공망이 붕괴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던 크렘린은 공포에 사로잡혀 이 굴욕적인 상황에 대해 영국과 나토 정보기관을 직접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런던을 비난하는 것은 러시아 민족주의자들과 잭 블로거들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그들은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무장 해제하려고 하는 동안 우리 집의 심장부가 공격당했다고 항의했습니다. 한편 여기서 타격을 입은 것은 단지 벽돌과 콘크리트만이 아니었습니다. 크렘니엘 그룹은 러시아 군대의 신경 중심입니다. 이 공장은 일반 상업용 칩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서방정보원에 따르면 이 시설의 생산 능력의 90에서 94%가 러시아 군대의 필요에 직접적으로 지속적으로 할당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도시를 암흑으로 몰아넣은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의 정밀 유도 키트, 전선에서 러시아 군인을 보호하는 판치르 및 S-400 방공 시스템의 레이더 전력 모듈, 통신 장비, 복잡한 전자전 장비 모두가 이 공장의 첨단 조립 홀에서 조립되었습니다. 이 시설의 손실은 단순히 부품 부족이 아니라 공급망의 큰 병목 현상입니다. 생산 중단은 전선에서 소모된 미사일을 새로 교체할 수 없고
손상된 레이더 시스템을 수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는 러시아 군대에게 재앙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크렘린에게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이 격차를 메울 대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2022년부터 서방이 부과한 중층의 무거운 제재와 기술 수출 통제는 이미 러시아가 국제 시장에서 군사용 마이크로칩과 반도체를 구매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과 올리가르히들은 터키, 아랍에미리트, 카자흐스탄과 같은 제3국과 전면 회사들을 통해 운영되는 병행 수입과 암시장을 통해 이 금수 조치를 우회하려고 시도해왔습니다. 그러나 암시장에서 가방에 담아 들여온 칩으로 대규모 표준 기반 군사 산업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큰 공장을 잃고 군사 표준인 밀스페이스 따라 인증되고 생산된 공장을 잃은 것은 러시아를 이러한 신뢰할 수 없고 느리고 천문학적으로 비싼 암시장 경로에 완전히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는 이 기술적 잔해를 해결하기 위해 무한한 우정의 동맹국들에게 의지할 수 없는 걸까요? 그 답은 푸틴의 지정학적 고립의 증거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압박 속에서 자체 방공 시스템을 보호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수출할 생산 능력이 없으며 대신 해외에서 부품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기고는 수백만 개의 구식, 비유도 포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400 레이더나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두뇌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밀리미터파 반도체 기술은 평양의 능력을 수십 년 앞서 있습니다. 그 결과 남은 것은 베이징뿐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서방의 가혹한 2차 제재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요 중국 기술 기업과 대형 국제은행들은 미국 재무부와의 관계 단절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배제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 방위 산업에 첨단 군사 칩을 직접 판매하거나 이 무역을 금융 지원하는 것을 대체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원자재와 상업 제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할 특수 칩을 공식 채널을 통해 공급하는 것은 꺼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렘린 L 공장의 잔해는 러시아 전쟁 기계를 공급하는 가장 큰 동맥을 끊었으며 이는 동맹국들이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러시아 전쟁 기계의 두뇌가 브리안스크에서 불타고 있는 동안 전쟁의 심리적 파괴와 트라우마는 같은 날 밤 방향을 바꾸어 소치로 퍼졌다. 이 해안 도시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수도의 스트레스를 피하던 러시아 엘리트, 관료, 부유층의 안전한 피난처였으나 갑자기 악몽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4시간 동안 우크라이나 자살 드론이 하늘을 뒤덮으며 도시를 끊임없이 포위했습니다. 소치는 러시아의 위신 프로젝트의 중심지입니다. 올림픽을 개최하고 국제 정상회담을 주최한 쇼케이스이며 러시아의 리비에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를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단순한 군사적 또는 물류적 움직임이 아니라 러시아 대중의 잠재의식을 직접 겨냥한 파괴적인 심리 작전입니다. 24시간 동안 가미카제 드론이 하늘을 덮은 후 도시는 깊이 흔들렸습니다. 소치 시장 안드레이 프로슈니는 이번 사건을 도시를 대상으로 한 전체 작전 기간 중 전례 없는 최대 규모의 공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들레르와 시리우스 같은 고급 주거 지역에 드론 잔해가 떨어지면서 전쟁의 현실이 텔레비전 화면에서 러시아 엘리트의 집으로 직접 들어왔습니다. 도시의 경제적 생명선이 하룻밤 사이에 끊겼습니다. 포안 위험으로 인해 소치 국제공항은 24시간 동안 항공편이 중단되어 거대한 대기실로 변했습니다. 수백 명의 러시아 시민들이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또는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려다 공항에서 17시간 이상 발이 묶여 가방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항공 시스템의 마비 외에도 육상 교통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로역 지역의 전략적 철도 노선과 에너지 전송 인프라가 타격을 받아 기차 서비스가 오랫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관광 수요는 도시 경제의 70%를 차지하며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전쟁의 화려한 환상은 지속적인 트라우마로 바뀌었습니다. 안전이 없는 곳에서는 삶이 멈춘다는 규칙이 무자비하게 시행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밤새 벌인 군사쇼는 브리안스크의 공장이나 소치의 공항을 겨냥한 일련의 고립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광범위한 지리적 지역에 걸쳐 러시아의 남부 전선을 전략적으로 무력화하려는 대규모 작전의 일환이었습니다.
흑해와 아조프해 물류에 중요한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템유크 석유 적재 터미널과 아르마비르에 있는 사우스 오일 컴퍼니의 대규모 저장 시설이 무인 항공기에 의해 성공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발생한 화재에서 전선에 여유를 공급하는 수백만 리터의 여유를 담고 있는 두세 개의 거대한 유조 탱크가 불탔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도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보일 정도로 이러한 화재는 에너지 인프라의 취약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공항 폐쇄, 철도 차단, 유류 저장소 방화 등을 포함한 이 일련의 조율된 공격은 단 하룻밤 만에 러시아 남부의 전체 물류 네트워크를 마비시켰습니다. 2026년 3월 10일부터 11일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주장한 사흘간의 특별 군사 작전이라는 동화가 러시아 땅에서 무너진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브리안스크의 크렘리 L 공장이 스톰 섀도우 미사일에 의해 파괴된 것은 전선에서 러시아 미사일과 레이더의 두뇌가 파괴된 것을 의미합니다. 소치의 24시간 드론 폭격과 크라스노다르의 석유 시설 화재는 러시아 엘리트와 일반 사람들의 마음속 마지막 안전벽이 무너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더 이상 자국의 국경만을 방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의 수도로 가는 길, 미사일이 생산되는 작업장, 그리고 에너지 전송선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이제 러시아의 거실로 들어왔으며 크렘린이 쌓아 올린 거짓의 벽 뒤에 숨을 안전한 장소가 더 이상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새로운 비디오와 심층 분석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진실을 추구하는 PPR 글로벌과 함께하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